이제 NFT 4대 원화 코인 거래소에서 신사업으로 본격화된다고 하는데 어제자에서 업비트에서 또 NFT 시작을 했죠. 맞아요. NFT 베타 마켓이 드디어 오픈되었었죠. 자, 그래서 어제 그 고양이 머리카락 이게 지금 어제 경매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얼마에 올라왔냐면 3.5비트 대략 2억 정도입니다. 차 거래수를 보고 있는데 이거 안 올라간 지 한참 됐어요. 네, 제가 봤을 때 아까 18이었거든요. 네네. 조금씩 한 사람씩 하고 자, 있잖아요. 그러면 짱깔이 뭐 중국 사람인지 대만 사람인지 뭐 일본 사람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렇지. 짱깔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이 사람이 만든 NFT가 3.5비트 뭐 2억이 넘는 돈이 되느냐.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방광 누나는 이제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 있는 히메컷을 좋아해가지고 네네. 머리카락 이렇게 네모 단단하게 자르고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NFT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 누나입니다. 누나 여기 있네. 장칼 누나 단발머리로 이제 자르고 계신 이제 한국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네네.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NFT뿐만 아니라 그 현물 그림이나 이런 것도 판매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분이 실물로 팔았었던 액자에 담긴 그림들. 네네. 실물 그림들은 과연 얼마에 그렇죠. 거래됐나? NFT 가격이 지금 경매 올리자마자 거의 2, 3억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면 실물 이 사람이 하고 있던 그 예술에 대한 그 가치가 얼마나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분이 지금까지 올렸었던 그림 단돈 20만 원. 야, 20만 원, 이거 20만 원, 150만 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90만 원, 90만 원. 이거 말고도 이제 원화가 있어요. 원화. 네네. 원화도 한 300에서 500. 오. 원화는 300에서 500. 요런 것들은 조금 더 싸게 나오는 겁니다. 좀 더 싸게 나와서 뭐 90만 원대에서 거래되는 분이다.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 크기냐? 여기 보시면 36 곱하기 24 해가지고 액자 요만한 거 해가지고 90만 원에 팔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큰 거 있죠. 네네. 이제 전사 할인이라고 이렇게 큼직하게 된 것도 이제 25만 원. 단돈 25만 원에 여러분의 집구석에다가 모실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편하게 모실 수 있던 이 누나가 네네. 지금은 이제 엄청 비싸졌다. 야, 근데 이게 NFT로 나왔다고 해도 본인이 이제 받았던 단가가 있는데. 네, 원래 누나 단가 있잖아. 누나 네. 단가대로 가야 되는데 그것 대비 몇 배죠? 누나 단가 대비 100배다. 누나도 떡상을 한다. 본인의 단가가 있는데 이제 NFT로 했다라고 해서 단가가 이렇게 3점 지금 5비트까지 올라갔죠.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가 있을까? 네, 그리고 이분이 만들었던 이제 책도 있습니다. 네네. 이 책 안에는 이제 장활 누님의 수많은 그림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누나의 그림 책자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단돈 얼마나 여러분들도 수없이 많은 이제 그림을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다. 5만 원. 자, 그래서 이분의 작품들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그냥 비싸봐야 몇백, 싸면은 몇십만 원짜리 작품인데 지금 NFT화가 되면서 이게 지금 2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정도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초기 시장이라서 뭐 유튜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면 무조건 돈이 된다. 라고 무지성으로 해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정도 가격의 가치가 있을까? 거의 10배 이상, 100배죠? 네. 100배 이상의 가치를 더 주고 이 사람의 그림을 실물도 아니고 NFT로 우리가 가져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멈춰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이게 네. 미술품은 이렇게 실물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여러분 조심할 만한데 네네. 만약에 게임 NFT라면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게임 NFT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플레이 투 언으로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네네. 이런 미술품들은 지금은 많이 투기심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우리 서구형의 함정카드 발동이 아닌가. 그렇죠. 어떻게든지 이제 뭔가 좀 비싸게 팔아먹고 싶은 그 느낌. 사실 우리나라의 NFT 마켓이 제대로 된 게 들어온 게 거의 처음이잖아요. 네. 해외에서도 이제 NFT 마켓이 활성화가 많이 되고는 있지만 나는 궁금했던 게 그 짱돌 사진 하나에 뭐 30억, 50억 가는 것도 있고 지금 원래 이분이 하는 예술성에 대한 가치가 25만 원에서 진짜 비싼 게 한 500만 원, 뭐 1000만 원 치자. 근데 NFT화 했다고 이제 2, 3억까지 올라간다. 아무리 경매라 그래도 사실 선이 넘지 않은가. 맞아요. 그리고 경매를 했을 때 그 경매 수익금은 물론 예술가한테 가겠죠. 예술가한테 가면은 나는 자기네들이 직접 올리는 그런 것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3.5비트에 대한 가치가 과연 있는 걸까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입찰하신 분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형 동생 하면서 입찰가를 계속 올릴 수가 있어요. 맞아요. 계속 올리다가 일반인이 정말 입찰해버리면 그 사람이 가져가 버리는 이런 형태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투명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입찰을 이렇게 적으면은 특정 사람의 아이디라든지 닉네임이라고 적어준다면 뭐 자전거래나 이런 걸 하는 거를 막을 수가 있겠죠. 그죠? 또 이제 이 NFT 시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마켓이 운영이 된다면 지금은 아무나 등록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아무나 등록할 수 있겠다면 큰 손들에 대한 자금 세탁으로도 이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는 좀 함정 카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문제는 형평성도 있죠. 네. 뭐냐면 이제 NFT에 대한 등록 절차가 자기네들 거래소에서 원하는 작가나 원하는 그림만 올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NFT 마켓이라는 것 자체가 뭐 예술가들 혹은 자기네들 작품을 올려서 사고 팔고 거기서 가치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닌 자기네들이 입맛대로 하나만 띡 올리니까 거기에 돈이 몰리는 형상이 나올 수도 있고, 사실 등록만 하면 무조건 돈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뭐 100원을 받든 1000원을 받든 중요한 거는 그냥 타이어 쪼가리 찍찍 그려놓고 등록만 하면 돈이 되는데, 이게 과연 형평성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거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 사실 코인 상장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도 정부 입장에서는 없잖아요. 없죠.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해라. 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NFT 시장도 제2의 다단계 사기, 스캠, 그리고 우리에겐 돈이 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든지 초기 시장에는 사실 돈이 되거든요. 맞아요. 이 짱과 누나의 그림이 뭐 3억이든 5억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NFT 시장이 국내에 처음으로 이제 거의 활성화가 되는 타점에서, 이제 베타 서비스가 나온 타점에서 초기 시장은 활활 타오를 수밖에 없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보이겠죠. 그죠. 개미들은 이 예술에 대한 감성보다 돈이 되면 산다고. 돈으로 산다. 지금 맞아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 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등록 절차에 대해서 이거는 진짜 세력들만 돈 버는 구조가 아닐까. 또 측근들, 지인들, 업비트만 돈 버는 거죠. 그런 사람들만 돈 버는 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베타 서비스라서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세력들이 가격 조작하기가 정말 용이하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무기명이라서. 뭐 코인에 대해서 팀들이 다 있다라는 거는 다 알잖아. 알트코인에 대해서 팀이 없다, 가격을 조정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흑우는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웬만한 메이저급 코인까지도, 그리고 리플 또한 팀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뉴스화 됐었잖아요. 직접적으로 이제 빵형이 이제 지시를 내렸었고 가격적인 부분을 끌어올렸었고 개미들한테 팔지 말라고 하고 자기들의 물량을 던졌던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타점에서 이 모든 알트코인들은 대부분 작업이 다 들어가는데, 이 NFT라고 작업이 안 들어갈까? 저는 100%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무지성 상승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이 사이트 업비트 입장에서는 네네. 자기들이 올린 NFT가 비싸게 거론돼야지 노이즈 마케팅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무지성 상승 혹은 저런 가격 조작도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세금을 한쪽에서 걷겠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한쪽에서 뭘 합니까? 세금을 탈세할 수 있는 구멍을 뻥 뚫어놓게 되면은, 일단 시드가 작으신 분들은 내 거 탈세해서 괜히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보다 나는 그냥 세금 내야지 라고 이제 시드가 작으신 분들은 생각을 합니다. 개미만 내지. 네, 그렇죠. 근데 시드가 큰 사람들은 와, 내가 여기서 20% 낸다고? 야, 20%면은 수십억이야. 요거 그냥 NFT를 통해서 탈세를 탈탈탈 털면은 세금 안 낼 수 있잖아. 회사 하나 설립을 합니다. 설립을 해서 NFT 등록하고 이쪽에서 사고 팔고 하면서 세금 털어버려요. 손실로 잡고 이쪽에서 장외로 돈을 빼는 거죠. 그러면 세금 없죠. 돈 다 뺀 다음에 해서 어떻게 돼요? 날려버리면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세금을 포탈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세금을 어떻게 탈세할 수 있냐면 여기 가격 제한 정보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내가 올렸을 때는 1억 8천만 원에 내가 NFT를 사요. 네네. 그리고 누가 가격 정보에 220만 원에 누가 제한을 해요. 네네. 내가 1억 8천만 원에 사놓고 누군가가 220만 원을 산다 하는 곳에다가 내가 팔아버리면 손해가 엄청나죠. 1억 거의 뭐 7,800만 원 손해죠. 이 손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절세하거나 아니면 이거 자기 계정으로 둘 다 자사 계정으로 왔다 갔다 해서 탈세하는 이런 과정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탈세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잖아요. 또 NFT에 대해서는 아직 세금을 매기겠다, 매기지 않겠다라는 내용도 없기 때문에 네. 장외로 이렇게 해서 손실을 증명을 하게 되면 아마
탈세가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금에 관련돼서는 구멍이 너무 많다라는 게 현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정부 가상화폐법 뭐 시세 조작되는 부당이 뭐 3배에서 5배라는데 이건 뭐 정부가 감독하는 게 아니고 거래소가 감독을 하잖아요. 근데 거래소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들고 있는 코인의 90%는 MLTM 애들이 시세 조작을 하고 있다라는 걸 얘네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무튼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특검법 2개월 만에 코인마켓 거래 대금이 90% 이상 급감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특검법 이후에 원화마켓이 사라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화마켓이 사라지면서 뭐 지닥은 9.9%, 야 무기실인가? 지닥 거의 매매 없단 거죠. 네, 지닥은 원래도 매매가 없었어요. 원래도 이제 매매가 없었는데 99.9%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프로비트도 99.1%, 프라이 뭐 잡거래소들이네요. 굿박스 94%, 뭐 에어프로빅 87% 감소를 했고, 후오비 코리아는 32.6%로 상대적으로 줄었는데, 근데 이게 줄어든 게 잡거래소뿐만 아니라 사실 메이저 거래소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메이저 거래소들도 보시면은 지난 22일 기준 빅4 암호화폐 거래소 24시간 거래량은 이제 쭉쭉쭉 해서 달러 대비해가지고 27.4% 줄어들었다.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 지금은 사실 개미들이 거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트코인이 사실 차트로만 본다면 이 전고점 라인에서 뚫고 지금 어느 정도 안정적인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개미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여기서 들어왔던 개미 떠나갔고 올라갈 때 개미들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때 대비해서 거래량이 20몇 % 줄었다라는 건 이때 대비해서는 거의 거래한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얘기 아닐까? 대부분 떠났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가상자산 뭐 세금이고 뭐고 나발이고 지금 거래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이 떨어져 나갔는데, 뭐 세금 이렇게 강행하고 또 법 규제는 없고 하면은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